깎기 달인이 돼 경상북도가 수여하는 자활자립상 대상도 받게 됐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끌과 망치를 이용해 능숙한 솜씨로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박안철 씨. 하회탈을 깎는 박 씨는 3살 때 소아마비로 2다리를 못 쓰는 지체 2급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고향을 떠나 장갑짜기와 시계 기술 등을 배웠지만 몸이 불편한 그를 받아주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배운 것이 바로 하회탈 만드는 기술입니다. 수공의 범위라고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앉아서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힘든 과정을 벗어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진품하고 가깝다 싶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되고. 하회탈 만드는 기술을 배운 지 6년 만인 지난 85년에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장애인 기능대회에 참가해 하회탈 시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금은 장애인 재활원에서 생활교사로 일하고 있고 경상북도 자립자활상 대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에 오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갖고 기술을 가르쳐갖고 전국의 체인점을 하회탈 체인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한성은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즐겨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육체라면 우리는 이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일깨워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과 같은 분들이겠죠.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 양반의 고장으로 이름난 안동. 동시에 하회탈을 탄생시킨 탈의 고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 한 재활원에 오늘의 주인공 박한철 씨가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듣던 대로 하회탈의 소탈한 웃음을 그대로 머금은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목공의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가운데서도 보십니까, 선생님? 굉장히 근엄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작업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박한철 선생님이세요? 아, 제가 아니고요. 네. 이분입니다. 아, 저분이세요? 지금 열심히 하회탈을 깎고 계시네요. 예. 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짝 지금 손질하신 건데도 야, 굉장히 멋집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 웃는 모습하고 똑같네요.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하회탈을 이렇게 주로 하시게 된 건가요? 그 하회탈 조각도 그렇지만 탈춤에 보면은 예. 해악스럽고 익살스럽고 안동하면 그래도 하회탈을 전국에서 다 알아주거든요. 예. 전국이 아니고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알아줍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좀 그 탈의 익살이나 탈의 깊이나 너무 좋은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회탈의 익살과 함께 그 속에 숨은 자유로운 정신까지 고스란히 담아내려 애쓰는 박한철 씨. 하지만 정작 자신은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조차 불가능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우입니다. 그런 박 씨가 이곳 재활원에서 직업훈련 교사로 재직한 지도 벌써 오랜데요. 같은 처지의 장애우들에게 하회탈을 만드는 기술을 직접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들 다 했으니까 예. 완전 거의 뭐 프로급이죠. 저도 처음에는 원생이었습니다. 원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다가 오래 하다 보니까 직원이 돼갖고 직업훈련 교사로 이제. 전체 14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 박한철 씨는 정말 귀한 기술을 가진 건데요. 대단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가르쳐 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성실한 부지고 좀 여기에서 가장 모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현장 참 보기 좋았는데요.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인지 제자들 역시 상당수는 수준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 아니 여기 보니까 뭐 탈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목공의 장식품들이 너무 많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저하고 우리 배우는 식구들하고 여기에서 다 만든 겁니다. 아, 이분들이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공예품들은 완성도가 높아서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호돌이를 이용한 각종 기념품을 만들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호돌이 기억이 납니다. 네. 뭐든지 배우기가 다 힘듭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어서려면은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껏 살아왔었습니다. 이곳에서 1등을 해도 사회 나가면은 꽃집밖에 못 한다. 그래서 항상 그 정신으로 저는 남들이 쉴 때 저는 일했고 남들이 잘 때도 저는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성공적인 자립의 기반을 다진 박 씨지만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탓에 발이 아닌 손에 신발을 끼고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힘든 어린 시절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각오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온 결과 화회탈 제작 기술 등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후 삶에 대해 더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각종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회탈 제작 기술 역시 본 궤도에 올라 마침내 지난달 19일 제12회 경상북도 자활자립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데요. 네, 정말 한편의 드라마 또 주인공 네. 같습니다. 네, 아주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는 그런 분이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격려가 절대적인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한철 씨의 보금자리 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저 집사람 없이는 이런 좋은 상이든 뭐든 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조를 잘하고 또 항상 옆에서 내가 좀 그걸 한 것도 다 지적해주고 그러니까 이 오늘날 같이 좋은 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몸이 불편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시는 입장에서 좀 힘들 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뭐 사는데 힘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하니까는 힘들어도 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옳은 일이고 할 수 있다는 그 의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자칫 어둡고 어려울 뻔한 박 씨의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고 인도해준 사람은 바로 아내와 딸인데요. 자립하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가게 한 힘의 원동력이요, 든든한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단란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장애우들이 살아가기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임은 분명한데요. 장애 비장애인도 맨 같은 사람인데 장애인으로 좀 이래 너무 쉽게 생각할 때 그 속에 지식이나 모든 게 어쩌면은 비장애인보다 뭐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그죠? 저는 생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된다 하면 된다 무조건 하자 해갖고 거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 90% 이상은 그게 다 되더라고요. 비장애인, 장애인 할 것 없이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박한철 씨. 자립 대상의 주인공이 된 연유를 알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도 그 도전적이고 열린 자세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10몇 가까이 전에는 취직이 안 돼 장애인들 서주지를 안 해. 이제는 죽어도 재활 안에서 죽겠다 하고 80년도도 맞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거 다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만져보면은 지금 이게 도돌도돌하잖아요. 맨들맨들하잖아요. 박한철 씨에게 목공예를 배우는 원생은 고작 서너 명. 게다가 장애가 있는 원생들이다 보니
단순한 사포 작업에서부터 일일이 박한철 씨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요. 열심히 가르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 원생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박한철 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회탈 제작 기술을 익혀 교사라는 직업을 얻게 되면서 지난 2001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삶을 털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1월 19일 경상북도 자활자립상 수상자로 박한철 씨가 선정됐습니다. 오직 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 하나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우리 딸 지혜가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딸 이야기가 나오자 울먹이는 박한철 씨. 힘겨웠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마 자립했다 그러니까 무슨 큰 돈이라도 크게 버린 줄 알고 그런 자립이 아니고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직업을 구하는 데까지 자립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돈을 받아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본인이 버려가지고 월급 받아가 살겠다는 그 자립을 하신 거래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퇴근 무렵 박한철 씨에게는 아직 남은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계속해온 나름대로의 재활운동인데요. 다름 아닌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매일매일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안 먹거든. 그건 3살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됐지만 20살 무렵부터 목발을 짚고 혼자 걷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는 일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운동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만 처음엔 저 한 바퀴 도 미고 600m 정도 되는데 숨이 막 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괜찮아지고. 빛바랜 사진 속에 박한철 씨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데요. 8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휠체어 마라톤으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서 일본 국제장애인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했다는 박한철 씨. 이런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의 그를 잊게 하지 않았을까요? 11평 임대 아파트에 잘 굴러가주는 중고차까지 박한철 씨는 가진 게 많다는데요. 하지만 최고 보물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 대학생이 된 딸 지혜와 그의 아내. 박한철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어준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제는 소박하게 보금자리를 꾸몄지만 절망뿐이었던 그 시절은 가족들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는데요. 그 해에는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몰라.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뭐 돈 들인다고 기술자도 안 부르고 혼자 손수 그러면 연탄 9개를 다 파갖고는 아유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일 그 미련스럽지. 지금은 생각하면요. 그 한 푼을 다 아끼려고 그 본인이 이 몸을 일해 갖고는 아궁이 보일러를 사갖고 직접 사갖고 와갖고는 곤치고 진짜 그때 제일 애먹고 뭐 추운 방에 좀 떨게 했고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지금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또 가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합니다. 꿈을 접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부단히 걷는 삶. 바로 박한철 씨가 보여준 홀로 사는 법이 아닐까요?